표시 시작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어려운 부분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도장을 한다, 갈로일변 솔칠한다, 동그라미 1번 상식이죠.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로 2번에 솔칠, 그냥 솔 들고 요르르 하는 거 말고 갈로 2번에 롤러칠, 롤러 문 떼는 거 많이 보셨죠? 동그라미 1번에 큰 면에 하는데 동그라미 2번에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잘 될 것 같은데 야가 도막 두께가 일정하지 않답니다. 이런 단점이 있더라. 왠지 일정할 것 같죠? 본인은 안 일정하다고. 내 생각이 아니라고. 일정하지가 않다. 갈로 4번 뿜칠 스프레이 많이 뿌리죠. 매달려서 동그라미 1번에 뿜칠의 너비는 3분의 1씩 겹치도록. 동그라미 2번 평행되게. 동그라미 3번 너무 가까이도 너무 멀리도 아니다. 30cm 정도 거리를 두고. 동그라미 4번 전회 방향하고는 직각으로. 도장 공사 시 주의사항 여러 회 걸쳐서 나왔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모르면 틀립니다. 안 봤으면 틀려. 동그라미 1번에 도장 공사의 바탕에 동그라미 2번에 철제면 바탕은 만약에 조립해야 된다고 치면 가공 장소에서 바탕재 조립 전에 갈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칠은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3번 정도 하는데 가장 밑에 깔리는 것이 하도, 중간에 들어가는 게 중도, 가장 위에 하는 것이 상도. 얇게 여러 번 칠하면 되는데 하도, 중도, 상도의 색깔이 다 다르다. 야가 몇 번 칠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연하게, 점점점 진하게. 그래서 한 꺼풀 뺏겨가지고는 3겹 정도가 되는지, 색깔 다른 것들이 섞여져 있는지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245페이지에 동그라미 9번. 도장은 5도씨 미만 하지 않는다. 85%가 상대 습도가 높아도 하지 않는다. 주로 나오는 숫자죠. 실링 공사만 조금 숫자가 달랐습니다. 4도씨 있었고, 네. 25번 같이 볼게요. 동그라미 1번 유성 페인트. 유성 페인트는 내 화학성이 우수.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죠. 내구성은 좋으나 콘크리트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데 도장은 수성 페인트를 사용하거든요. 또 수성 페인트 내구성이 낮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통 5년에서 7년 사이로 도장이 들어가죠. 동그라미 2번 철제면 바탕 만들기 조립 전에 해야 되겠죠. 동그라미 3번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 5도씨 미만 안 돼. 상대 습도 85% 초과하면 안 돼. 동그라미 4번 얼마 cm 두고 30cm 거리를 두고 얼마 정도 겹치게 3분의 1씩. 얘는 둘 다 숫자가 3이 들어가네. 30cm 간격 두고 3분의 1씩 겹치게. 동그라미 5번 롤러 도장 균일하다 안 균일하다? 균일하지 않다. 도장 관련 용어의 동그라미 1번 너무 찐득해. 그래서 유동성을 좀 주기 위해서 신호를 넣죠. 점도를 작게. 동그라미 2번 빨리 건조하라고 건조제를 넣는데 너무 많이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동그라미 3번 색깔을 내기 위해서 안료를 보통 넣는데 얘는 색만 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더라. 뭐도 한다. 내구력 증진. 동그라미 4, 5번은 잘 기억해 놓으세요. 헷갈리니까. 철제를 도장할 때 뭘 넣는다? 광면단. 그래서 빨간 거 있죠? 빨갛게 칠해 놓은 거. 그게 다 광명단입니다. 다음 알루미늄은 뭐로 한다? 징크로메이트. 철은 광면단,
알루미늄은 징크로메이트. 글자가 좀 긴 게 알루미늄이에요. (246페이지) 145 주제 동그라미 1번에 거의 나온 배합은 뭐로 한다? 질량비, 최적비 아니더라. 동그라미 6번 도장 물질은 얘네들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미세한 것들이 많이 떠다닙니다. 불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립된 단층 건물에 주변 건물과 1.5m 이격시키고 지붕은 불연 재료고 천장은 있다 없다? 없다. 동그라미 11번 도금된 표면 스테인리스강 굳이 도장하지 않아도 되겠죠, 얘네들은. 그래서 금속으로 마감된 재료는 도장하지 않는다. 도장까지 했는데 나는 더 이쁘게 하고 싶어. 그럼 146 주제 수상을 한다. 맨 밑에 집에 들어가면 맨 밑에 깔리는 게 뭡니까? 걸레바지. 걸레바지. 걸레바지가 있고 위에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쫄대가 다다다다닥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게 따로 이긴 없는데 이걸 뭐라 하냐면 징두리벽이라 할게요. 징두리벽. 그리고 위에 손잡이라든지 먼지 같은 거가 요래 앉는 여기는 없네. 두껍대. 걸레가 여기 대이면 더러워지니까 좀 안 더러워지게 하려고 잘 닦이게끔 걸레바지를 깔고 징도리벽 작은 판자 같은 거 다다다닥 떼주고 위쪽에 마감 처리하기 위해서 두껍대 하고 천장을 봤더니 수상이에요. 굳이 화장을 안 해도 되지만 한다면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주변에다가 반자 돌림대 어떤 데 갔더니 그냥 일자로만 해놨어요. 요거는 뭐라 한다? 살대 반자. 어떤 데 갔더니 우물처럼 모양 좀 했다. 요거는 우물 반자. 이런 거는 절에 가면 많이 있죠. 천정에.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요즘 원체 스마트폰 보면서 걸레바지가 뭔지 징돌 이런 거 다 봤어. 그냥 이름을 몰랐을 뿐이야. 이것도 다 아시는 거고 두껍도 다 받는 거고 얘네들도 다 받는 거예요. 우리 집 위에 올라가면은 반자 돌림도 다 이래 대부분 되어 있죠. 아파트 위에. 그래서 246페이지 갈로 1번이 진돌이 판벽이고 갈로 2번이 걸레바지고 갈로 3번이 고마기는 한식의 하단에 걸레바지 말고 고마기라고 튀어나오게 했고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고마기가 있고 그 다음 248페이지 상단에 코펜하겐 리브 요것도 다 받는 거예요. 요런 꼬불꼬불꼬불한 것을 뭔지는 몰라도 야는 꼬불꼬불하게 생겼어. 그럼 바닥재로 써야 될까요? 벽이나 천장재로 써야 될까요? 벽이나 천장재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오린목, 오르락 내리락 했는 그런 목재야, 목재. 오린목인데 뒤에 보니까 따로 나와 있진 않지만 야는 벽에 사용하는 것이고 바닥에는 사용하지 않더라. 그래서 이거는 음악실 같은 데 가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야가 뭔지 잘 모르시면 내 박사한테 물어보세요. 코펜하겐 리브. 갈로브 경량 칸막이 갈로 6번에 반자 다 했는 것들입니다. 갈로 6번에 반자에 보니까 천장 벽면 만나는 곳 반자 돌림대 요거죠. 천장. 그러니까 반자 돌림대는 어디에 있는 거다? 벽 천장에 있는 거. 천장 벽면 만나는 거 반자 돌림대. 동그라미 1번에 회반죽 반자는 이 반자 틀같이 떨어질 수 있겠죠. 얘를 잘 붙이고 싶어. 그래서 문 같은 데 붙였을 때 메탈라스 같은 걸 댔었죠.
야, 위에 잘 붙이고 싶어서 뭘 했다? 수염하는 걸, 넣어갖고 반자가 잘 붙도록 했구나. 모서리 같은 데 넣는 메탈라스하고 같은 용도입니다. 이름은 수염이더라. 동그라미 2번의 디귿, 우물반자. 어떻다 모양이? 우물 모양, 격자 형태. 모서리는 무슨 맞춤? 연귀 맞춤. 연귀염 했었죠? 직각으로 만나면 이렇게 만나게 해달라, 매끈하게. 동그란 사람이 3번에 구성반자. 이 반자 안에 공간을 둬가지고는 뭘 한다? 조명. 빛을 은은하게 내기도 하더라. (250페이지의) 계단인데 그 용어 정도 야가 뭔지. 계단을 올라갑니다. 여기 발로 체인에 야가 뭐다? 첼판. 그 다음에 올라가는 고 있는 거 발을 디디니까 디딤면. 올라가다가 쉬네. 여기 어디다? 계단 참.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는 8장입니까? 8장에 적산과 견적 할게요. 페이지 264페이지에 (147) 주제에 적산은 무엇이냐? 그냥 물량 또는 수량 산출입니다. 그래서 요것보다 더 상위 개념이 뭐냐면 견적. 즉 적산은 하위 개념, 견적은 물량하고 수량 산출까지 해서 견적을 뭐한다? 수단가,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해서 가격 맞추는 거. 그게 견적하는 과정. 그래서 적산보다는 견적은 조금 더 상위 개념으로서 수량, 단가, 가격을 내기 위해서 견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견적은 종류가 다시 두 가지로 나뉘더라. 계산 경적과 상세 또는 명세라고 나와 있죠. 우리는 명세라고 되어 있네요. 명세 견적. 계산 경적 말 그대로 계략적인 것. 명세는 자세하게 했으니까 우리가 입찰을 낸다. 입찰 서류는 어디에 포함된다? 명세 견적에 포함되더라. 여기 해당되는 내용들이 264페이지에 갈로 1번의 견적, 갈로 2번 적산, 갈로 1번에 148 주제에 갈로 1번에 명세 견적. 자세한 거. 그러면은 자세하게 연락하면 입찰은 자세하게 목록을 내야 되죠. 그러니까 입찰 서류는 명세 견적에 포함되는 것이고 계산 경적은 그냥 계략적인 것. 뒷면 265페이지 공사 가격의 구성 요소. 용어가 어떻게 나뉘어지는지. 공사한다. 총공사비는 어떻게 짜갈라진다? 그 공사에는 이윤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무엇? 총원가. 그럼 이 원가는 다시 짜갈라진다. 어떻게 짜갈라진다? 공사 원가의 일반 관리비. 일반 관리비는 공사를 하는 집단이 있다고 치면 일반 관리비는 그 본사 직원의 급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일반 관리비에 포함이 되더라. 공사 원가는 다시 짜갈라지면은 직접 공사비와 간접 공사비. 직접 공사비는 회계할 때도 나오죠. 뭐가 있냐면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경비, 제노, 외경이 포함이 되더라. 그러면 이윤을 창출할 때는 여기에다가 이윤이 붙긴 붙을 것인데, 이윤이 붙것인데 뭐를 일반적으로 넣어주느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넣어주는 게 재료비에서는 이윤을 많이 못 남긴대요. 그래서 노무비라든지 또는 경비라든지 일반 관리비 요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이윤율을 곱해서 이윤이 나오더라. 즉 노무비, 경비, 일반 관리비 요런들 갖고 이윤을 낸다. 교재로 정리할게요. 265페이지에 순공사원가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거기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요 정도만 알면은 거의 다 문제 풀립니다.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266페이지에 표 있죠? 표가 맨 요 내용입니다. 267페이지 정미량, 소요량 정미량은 정확한 값, 요 벽면에 벽돌을 넣을 건데 딱 200개가 필요해. 정확한 값이 정미량. 근데 하다 보면은 부족할 수가 있겠죠. 부러진 게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작업을 하다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소요량은 정미량에다가 어떻게 한다? 정미량에다가 좀 더 보태줍니다. 할증량을 보태주더라. 우리 교재엔 할증량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정미량에다가 할증률을 곱해놨죠. 예를 들면은 정확하게 요 벽면에 벽돌을 넣으려고 하면은 벽돌이 100장이 필요한데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여유를 두더라. 그 시멘트 벽돌 같은 게 몇 프로 줍니까? 시멘트 벽돌 글자 몇 글자? 5글자 5%. 그래서 가해 할증률은 5%야. 정확하게는 100개가 있어야 되지만 그럼 5개가 더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얘는 살 때는 105개를 사라. 이런 식으로. 다음 267페이지에 갈로 2번 합니다. 공제하지 않는 것, 즉 빼지 않는 것. 동그라미 2번에 만약에 볼트 구멍은 구멍이 나니까 나 요거 뺄 거야. 그렇게 해서 팝니까? 볼트를 철판을 팝니까? 구멍 딱 뚫려는 만큼 안 팔죠. 살 때는 다 사야 돼. 이런 걸 빼고 계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다시 동그라미 4 못따기 또는 물구멍. 내가 철판을 요래 사왔는데 못따기는 이렇게 날카로운 부분을 쇠슬로 이렇게 갈아내는 겁니다. 그럼 요 부분이 없어지겠죠. 근데 일단 요만큼만 필요해. 나는 요만큼만 살 거야. 얘를 파나요? 안 팔잖아. 살 땐 이거 다 계산해서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가만히 생각하시면 이해됩니다. 물구멍을 낸다고 물구멍 빠진 만큼은 사나? 아니잖아요. 다 사야 된다고 계산할 때는. 그래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152번) 단위 중량 체크하는 것만이라도 익혀두세요. 물 1세제곱미터에 1톤. 1톤은 몇 킬로그램? 1000kg. 물 기억해 두시고 강철 기억해 두시고 맨 밑에 묵은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묵은 2.3, 철근은 철이 들어갔으니까 2.4. 나중에 계산할 때 한 번씩 쓰입니다. 상단에 예제 3번 한번 풀어볼까요? 가로 세로 높이가 요만큼씩 있다. 기둥이 20개이다. 중량은 얼마 되노? 한번 해보세요. 철근 콘크리트네요. 철근 콘크리트는 세제곱미터당 얼마입니까? 중량이 2.4톤이죠. 근데 야가
얼마나 부피를 차지하고 있냐면 40cm, 50cm, 500cm, 40cm는 얼마? 0.4m에 0.5m에 가로 세로 높이 곱해야 되죠. 500cm는 5m. 몇 개다? 20개. 그러면은 요거 단위가 세제곱 나오죠? 떨어지고 나오겠죠? 할정률 많지만 기억해놔야 될 거 체크합시다. 목재, 각재, 판재. 벽돌에 붉은 내화는 몇 퍼? 3퍼. 시멘트 벽돌은 몇 퍼? 5퍼. 밑에 있는 거 블럭은 4퍼. 유리 1퍼. 타일의 모자이크 타일은 3퍼. 타일의 비닐 5퍼. 옆에 라인에 밑에서 5번째 거 석재판 붙일 건데 반딱반딱한 거 정형물은 10퍼. 부정형물은 모양이 마음대로 생겼는데 조금 더 이게 할증률이 높습니다. 30퍼. 교재에는 없습니다. 추가해주세요. 뭐가 있냐면 철근은 2가지 형태 있댔죠. 어떤 게 있더노? 철근. 그냥 동그란 원형. 리브와 마디가 있는 이 형. 원형은 할증률이 5퍼, 2형은 3퍼. 여기 볼트도 없네요. 볼트는 이것도 2 종류가 있죠. 그냥 볼트, 일반 볼트. 조금 더 뗀뗀한 거, 고장력 볼트. 마찬가지 일반 볼트는 좀 할증률이 높아요. 5퍼, 고장력 3퍼. 뭐가 참 많네요. 269페이지에 위에 4번 한번 풀어보세요. 이형철근 몇 퍼? 3퍼 맞습니다. 2번에 시멘트 벽돌이 붉은 벽돌도 있고 시멘트 벽돌도 있고 한데 글자 많은 시멘트 벽돌은 5퍼, 나머지 벽돌은 3퍼입니다. 그렇지만 블럭은 몇 퍼를 했었죠? 벽돌은 아니고 블럭 4퍼, 그 사이에 거 3퍼도 아니고 5퍼도 아닌 블럭은 4퍼. 3번에 각재는 5%고요. 4번에 고장력 볼트는 3%. 5번에 유리는 1%. 갈로 2번 품의 할증률을 붙일 적에 조금 더 공사가 고난이도야. 밤에 작업을 한다라든지 높은 건물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할증률을 더 쳐줍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에 보면은 건물 층수를 갔을 때는 높이 올라갈수록 할증률이 높아지는데 왜냐하면 공사가 난이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야 되는데 기억에 1에서 5층은 1%고 니디, 리미, 비까지 묶으세요. 10층에서 30층 3, 4, 5, 6, 7인데 그 애들 가만히 쳐다보면은 층수에다가 5를 나눠 그리고 1을 보태면 해당되는 할증률이 나와요. 진짜 그런지 한번 볼까요? 20층 한번 볼게요. 리얼의 20층을 보니까 5 나누면 4죠. 더하기 1 하니까 5% 나오네. 30층 한번 해볼까요? 5로 나눠 6이죠. 1을 더해. 그러면 7% 나오죠. 그런 식으로 10층에서 30층까지는 굳이 암기를 다 하지 마시고 요거를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270페이지 예제 5번에 4번, 동그라미 4번 틀렸거든요. 바르게 한번 고쳐보세요. 예제 5번에 동그라미 4번. 20층 이하랍니다. 20층. 나누기 5에 더하기 1. 응? 5포죠. 나누기 5에 더하기 1. 나머지는 찬찬히 한번 보시고요. 270페이지 벽돌. 원칙에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4번. 헌치보 밑줄. 헌치 부분의 면적을 공제한다 안 한다? 동그라미 4번의 뒤에 밑줄. 헌치보에서 헌치 부분의 면적을 공제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앞에 있을 때는 공제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헌치 기억납니까? 앞쪽에 예전에 했었는데 보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는 전단력이 많이 발생하니까 톡 끊어진대요. 그래서 여기 조금 두껍게 해주는 거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게 헌치였습니다. 벽돌을 쌓아 만약에. 그럼 이렇게 쌓는다고 해도 이 부분은 필요 없지만 이 부분은 필요하지만 이렇게 반장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한 장을 온장을 다 사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 말인 거라. 공제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빼지 않는다. 벽돌 주문할 때 반장 주문하는 게 아니고 한 장 다 주문해야 된다고. 동그라미 5번에 치장 삭히용은 배합비가 1:3, 치장 줄루는 1:1. 다음 페이지 271페이지에 제곱미터당 벽돌 쌓기 기준량이 있죠. 거기에 내와 벽돌은 굳이 안 하셔도 되고 표준형 190에 92, 57 요거는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왜 숫자들이 이렇게 나왔냐면 볼게요. 결론은 그 숫자만 아시면 돼. 근데 왜 나왔는지는 하나만 증명을 해볼게요. 벽돌을 쌓는다. 두껍하게 그렸습니다. 벽돌이 들어간다. 사이즈가 어떻게 되더라? 190에 여기가 얼마? 90에 여기가 57. 그래 되겠죠? 요렇게 들어가는데 내가 벽돌을 샀는데 요게 해당되는 이 면을 쭉 쌓아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갈 건데 그러면 요 면만 쌓을 거잖아. 그러니까 요 면만 따로 보는 거예요. 떼어서 벽돌을. 그러면 야가 190이고 얘가 얼마게요? 얘가 57. 요 면을 갖고 온다고. 벽면을. 요 면을 갖고 온다고. 그러니까 190에 57 얘가 오는 거죠. 이게 요 면들로 쭉 채워진다고요. 오케이. 그리고 보통 가의 줄눈을 얼마 줍니까? 10mm를 주죠. 그럼 전체를 보게 된다면 요 가로, 이 벽돌 한 장당 내가 토탈 먹는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가로는 실질적으로 190이지만 여기 줄눈의 중간, 여기 중간 원래 줄눈 여기가 10mm, 여기가 10mm 이래 들어가잖아요. 여기 반 갖고 오고 요 반 갖고 오니까 5mm에서 얘도 실질적으로 10mm 들어가니까 200mm입니다. 그쵸? 200mm는 여기 제곱미터당 그게 나와 있어요. 그 미터로 바꿔주면 얼마 미터? 0.2m. 되죠? 아, 옆으로 먹는 면적 0.2m구나. 다음 세로로 가면 똑같죠? 이 57이지만 실질적으로 얘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내가 원래 갖고 있는 사이즈 57에 아래 위로 줄눈이 10씩 들어가니까 반반 먹으니까 마찬가지로 위에 5줄눈 밑에 5줄눈 해서 67mm가 얘가 실질적으로 내가 차지하는 면적이야. 길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제곱미터당으로 환산을 해줘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6.7cm 앞에 두 개 들어가면 0.067m 이래 되죠. 이제 벽돌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만약에 100cm, 여기도 100cm 내가 넣는다. 이런 벽돌을 하나 넣는다고 칩시다. 100cm, 100cm 공간에다가, 즉 1제곱미터에다가 옆으로 길이는 50cm고 밑으로는 20cm라고 칠게요. 그러면 몇 장이 들어갑니까? 50cm짜리, 20cm짜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10장을 알았냐? 2 곱하기 5에서 10장 나왔어. 이거를 당연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원래는 가로를 봤을 때 100cm인데 가로 먹은 게 얼마 cm? 50cm. 그래서 결국 옆으로는 몇 개다? 2개가 들어갔고 밑으로 세로로 보니까 100cm인데 이 100cm라는 공간에 밑으로 내려가는 20cm씩 들어갔죠. 20cm씩 들어가서 몇 개가 들어갔다? 5개가 들어갔고 그럼 전체가 20개, 5개니까 몇 개? 10개가 들어갔다. 요거는 그냥 쉽게 알 수 있지만 굳이 이제 계산으로 펴보니까 이래 되는 거잖아요. 요걸 조금 더 크게 키웠을 뿐이야. 숫자가 조금 더 복잡해졌을 뿐이야. 그 기준이 보면은 1제곱미터니까 1m. 야도 1m다. 이 말이죠. 요 안에 벽돌이 몇 개 들어가노?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금 가로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1m 공간을 채울 거야. 얼마가? 0.2m짜리가. 그러면 얼마 나오지요? 계산기. 맞아. 몇 개죠? 5장 나오나요? 0.2m. 그럼 내가 5장이 나오고, 이제 세로로 0.067인데 1m를 0.067로 합니다. 그럼 얼마 나옵니까? 잘 눌러요. 14.9 아닌데 이래 되면 계산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아, 나오겠나? 그러면은 옆으로는 5장 14.9 두 개 곱하면 얼마예요? 14.9 곱하기 5. 아, 맞네요. 74.5. 그래서 반올림 해서 75장. 그래서 75장이 나온 거예요. 근데 기준이 0.5B야.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요 면을 채우는데 1제곱미터다 요만큼이 필요한데 74.5지만 75장이 필요한데 0.5B라는 것은 여기가 지금 폭이 90이거든요. 근데 하나 더 쌓는, 이건 지금 한 면을 쌓았잖아. 두 면을 쌓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똑같이 이게 하나 더 벽돌이 더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90이고 줄눈 10 먹으니까 100이죠. 100이 또 벽돌 하나 들어가니까 또 90이면 토탈 190, 요 길이가 또 190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온장이니까 얘가 온장이니까 하나만 쌓았다고 치면 얘는 0.5B. 그래서 기준을 0.5B로 잡은 거예요. 다시? 그래서 과정은 이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나온 것이 거기 표의 첫 번째 줄인 거야. 0.5B일 때 보니까 하나만 암기하시면 되겠죠. 기준인 0.5B일 때 제곱미터당 벽돌이 몇 장 들어간다? 75장 들어가면 두 개 있다. 그러면은 1B죠. 1B일 때는 요거의 2배, 149. 이거 149 안 나와? 여기서 149 갖는 겁니다. 여기서 갔어요, 원래는. 그래서 149장 1.5B면 얘를 3배, 2.0B면 얘를 4배. 아시겠죠? 다 암기하셔도 되는데 나는 너무 부담스럽다 싶으면 여기에서 1배, 2배, 3배 가시고 숫자가 딱딱딱 조금씩 달라요. 왜냐하면 그거는 75에서 사실은 배수로 간 것이 아니고 누워서 배수로 가서 그래요. 그래서 기억을 해 놓으세요. 272페이지에 6번은 글자가 엄청 길어. 그러니까 7번을 풀어보세요. 7번.
7번에 얼마 미터를 쌓을 거냐면 12에 3m인 공간을 쌓을 것인데 1.5B인데 야가 내부하고 외부하고 좀 다르죠? 내부에다가 몇 B로 했다? 내부는 1.0B 짜리 넣고 외부에는 0.5B를 넣었더라. 그러면은 소요량을 물었습니다. 소요량은 뭐였냐면 정확한 값인 정미량에다가 활정률이 보태져야 되죠. 그거까지 기억해 놓으시고 만약에 내부를 했다. 그러면 내 공간에 요만큼 공간에 쌓을 거야. 1.0B는 몇 개가 필요합니까? 1제곱미터당 149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제곱미터는 요만큼 제곱미터에다가 제곱미터당 몇 개가 필요하냐면은 1.0B는 149개래요. 그런데다가 이제 요까지 하면 뭐가 됩니까? 정미량, 정확한 개수 이만큼이 필요한데 소요량을 물었으니까 무슨 벽돌이냐면 야가 시멘트 벽돌이야. 그럼 할증률이 5%죠. 그러면은 1.05를 해주면 소요량이 나오더라. 외부는 0.5B짜리니까 75개 넣고 똑같이 해주면은 되겠죠. 아닙니다. 외부는 붉은 벽돌이란다. 야는 시멘트 벽돌 넣어줬고 얘는 붉은 벽돌이래. 그러면 1.5 하면 안 되고 1.03 3%니까.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제 6번은 22회 때 나왔고 예제 7번은 21회 때 나왔는 거거든요. 근데 왠지 어쨌든 7번이 조금 더 쉽게는 와닿는데 6번도 가만히 문제를 보시면 똑같은 문제야. 숫자만 달라.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매년 이런 형태의 문제는 나오는 편인데 그러니까 어렵다고 사실 계산하는 거 그냥 제끼는 사람 잘 많아요. 그냥 틀리고 말지 운 좋게 맞추면 다행이고 이런데 이런 것 정도는 조금 노력만 들이면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식도 나올 수 있죠. 만약에 내가 이 공간에다가 벽돌을 쌓을 거야. 샀는데 개구부가 있어. 문도 달았고 창문도 달았어. 그러면은 10m고 만약에 4m라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요 면적을 구해서 얘 면적 빼주고 벽돌량 넣어주면 되겠죠. 정미량인지 소요량인지 잘 보시고 무슨 벽돌인지 잘 보시고 다음 272페이지에 타일도 다 똑같은 말들입니다. 차이 나는 거 없어요. 벽돌이고 타일이고 줄눈 넣고 원래 길이 해서 나눠주는 것. 문제가 타일. 문제가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276페이지에 10번은 타일이야. 17회 때 나왔는데 타일이랍니다. 정미량이니까 얘는 정확한 값이 얼만데 이거 묻는 거죠. 밑에 식이 있는데 봐도 뭔 말 잘 모르겠죠. 우리가 배운 대로 그냥 내가 아는 대로 내 상식 갖고 푸는 거예요. 그냥 아까 했는 것처럼 이래 있었으면은 이래 있었으면은 여기 하고 여기 했는 게 있었죠. 그것대로 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타일이 200이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필요한
그거는 줄눈을 6mm 먹으니까 얼마 밀이다? 206mm다. 제곱미터당이기 때문에 미터로 환산을 해달라. 그럼 센치로 가면 20.6cm고 앞에 두 칸 더 가면 0.206m이더라. 그러면 면적을 채우고 놓습니다. 100제곱미터니까 만약 이게 10m, 10m라고 하면 되겠네. 그쵸? 그럼 100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가로, 세로가 이래 되니까 10m를 나눠줄 거야. 0.206m로. 밑으로 들어가는 것도 10m를 나눠줄 거야. 0.206. 각각 나오는 값이 있겠죠.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주면 됩니까? 곱해주면 개수 나오잖아. 정확한 개수가. 정미량 물었으니까. 근데 만약에 정미량 묻지 않고 소유량 물으면 그 타일의 할중률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문제가 아니 쌤이 그거는 10m, 10m, 100 딱 떨어지니까 그래 되지. 안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안 나왔다 그래. 상관없어. 똑같아. 만약에 100제곱미터인데 이거를 어떻게 짜갈라 줍니까? 1m, 100m, 1에 곱해도 100제곱미터 나오죠. 그러면은 1m를 0.206, 100m를 0.206 나오는 값이 있겠죠. 곱해보세요.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눌러보세요. 나옵니까? 계산기 나와요? 네. 그 금방 되는 숫자 골라주면 됩니다. 결론, 벽돌이나 타일이나 원리는 똑같다. 이제 이 파트의 마지막 있는 주제, 156번 주제에 도장 면적 배수표 하는 게 있는데 272페이지입니다. 목재판, 요즘 문 같은 경우에는 문이 그냥 매끈한 플러시문 형태이긴 한데 옛날 집에 있는 문 보면 도돌도돌하게 뭔가 이렇게 올록볼록 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게 다 무늬가 들어가 있죠. 저런 식으로 무늬가 굴곡이 져버리면 페인트 들어가는 양이 다를 거잖아. 그쵸? 그거를 감안해 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목재문에 양판문, 플러시문 있는데 안목 면적, 딱 보이는 면적에 조금 더 넣어주는 거라. 왜? 오돌도돌,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페인트 들어가는 양이 다를 거라고. 그거까지 다 생각해 주겠다고. 그 모양이 복잡할수록 페인트는 더 많이 들어가겠죠. 도장 재료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양판문은 3에서 4배, 플러시문은 2.7에서 3. 이걸 굳이 알아야 되나 싶은데 이게 나왔어요. 나온 거는 양판문, 플러시문, 철제 계단 나왔었습니다. 암기하실 능력 있으시면 보시고 아니면 제끼고. 이렇게 이제 적상견적으로 구조 파트는 마무리 짓고요. 10분 쉬고 뒷면에 있는 설비 파트 들어가겠습니다.